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나도 이제 주식 프로 트레이더 이제 드디어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2장은 뭐 술술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예, 부담 없이 보시면 되고 2장은 약간 잔소리, 잔소리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앞에 뭐 기법들 뭐 휘황찬란한 거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볼 땐 2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든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듯이 원칙을 깨거나 뭐 그야말로 탐욕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식은 솔직히 끝장났다 이렇게 전 봐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주식은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성을 잃기 쉬워요. 우리가 침착하고 항상 원칙과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익 낼 준비는 마음가짐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요 챕터를 쓰면서 그냥 속으로 막 눈물을 훌쩍했어요. 왜냐면 제 곁을 스쳐가신 많은 분들 중에 진짜 제 말 안 듣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참패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비중, 뭐 추격 매수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진짜 속으로 막 눈물이 울컥하기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2장의 1절 시작할게요. 시작하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상위 1%. 자, 여기 51페이지 보시면 기준금리 변동 추이가 있죠. 작년 5월 기준으로 기준금리 0.5예요. 아마 적금 뭐 잘 좋은 데 가셔야 1%? 그런 은행 있죠. 그 뭐죠? 저기 저축은행 이런데 1% 초반 뭐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위 은행들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 가시면 다 1% 미만이죠. 세금 떼고 뭐 하면 한 0.7 받나? 그럴 거야 아마. 0.8, 0.7. 자, 이제 결국은 뭐냐? 이 저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옥이 되고 적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지옥일 거고, 그리고 통화량 늘리기 위한 저금리 스탠스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자, 결국은 저금리 시대는 주식이 상승을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메리트가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위험자산인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더 구성이 넘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빌린 기업이 이자가 5%였어요. 그러면 연간 5억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이. 근데 그게 3%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그러니까 2억이 절약이 되죠. 그 2억은 뭐예요? 결국 영업이익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죠. 그죠? 자, 이미 뭐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죠. 오늘부터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뭐 거의 파월을 막 죽여 살려 했죠. 금리 떨어뜨리려고 상당히 위협을 했어요. 미국 재정 정책 때문에, 당연히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거고, 꼭 주가를 올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죠. 자, 유럽은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고, 미국도 이제 제로 금리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1% 깨진 지가 이제 꽤 됐고, 오래 깨졌으니까. 자, 지금 뭐 오늘 이 2021년 1월 21일인데, 뭐 개인들의 최근에 주식 매수세는 거의 뭐 약간 두려울 정도죠. 그죠? 저렇게 개인들이 돈이 많았나?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외인 의존도가 높은 자금을 가졌어요. 근데 미국이래. 우리나라 개미 동학 운동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게 요새 체크 상황이죠.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저금리가 결국은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서 뭔가가 하나 딱 올려쳐주면 글로 자금이 우르르 쏠리죠. 자, 뭐 부동산 쪽에 쏠리면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뭐 부동산 진짜 잡겠다 하고 작정을 했는데 결국은 잡기는커녕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금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쏠리면 글로 후루 쏠리는 게 있죠. 그건 당연하겠죠. 남들이 버는데 자기는 구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많이 변동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대형주도 막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묻지마 자금이죠. 그냥 무조건 쏠리는 거예요. 반면에 대형주에 자금이 엄청 쏠리면 투자자들에게 안심이 가는 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포지션이잖아요, 사실. 그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 10만 원 못 가고 9만 몇천 원이 평생 저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초일류 기업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망할 염려는 절대 없다는 그런 확신의 차 있죠. 그죠? 그게 96,800원을 이끈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뭐 갑자기 미국이 중국하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트럼프가 무서웠어? 난 진짜 트럼프의 2배야. 그리고 중국하고 싸워보세요. 또 쭉 떨어져요, 장은. 그죠? 그러면 상당 기간 96,800원은 정말 지옥의 자리가 되겠죠. 그죠? 반면에 장 좋은데 돈이 갈 데도 없고 주식으로 더 가자. 그럼 빨리 갱신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그런 상태란 거죠. 결국은. 근데 대형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단위가 크죠. 무슨 단위? 매출 단위도 크고 뭔가 하면 대박이 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소형주 막 축축 올라가는 장대양봉보단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의 어떤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자,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고 이런 거죠.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리스크는 배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56,000원의 삼성전자는 안전하고 96,800원의 삼성전자는 안정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는 96,000원이 돼도 초일류 기업이고 56,000원일 때도 초일류 기업이죠. 여기서도 망할 확률은 거의 0.001%고 여기서도 부도날 확률이 0.01%예요. 그러나 개인은 다르죠. 그 주식의 얼굴, 가격, 가치를 56,000원에 산 사람은 삼성전자가 지금 더 예뻐 보이고요. 96,800원에 산 사람은 조금씩 미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본인이 가치를 매긴 자리, 그 자리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되고 그게 기업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리스크 얘기 썼고요. 자, 오늘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계획하시는 분이나 이미 10년 이상을 한 분들도 모두 리스크와 싸워야 된다라고 저 써놨죠. 이런 위험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10% 오를 수도 있고, 뭐 LG전자도 막 상한가를 가잖아요. 이런 판에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죠?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게 상한가 날인데 아주 놀랍죠. 근데 반대로 이날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LG전자가 7%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무슨 일 있어? LG전자 무슨 사고 쳤어? 뭐 이런 일 나오죠. 전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리스크라는 거죠. LG전자, 자, 돈이 1억이 있어요. LG전자 그냥, 이날 하루만 투자하자. 이런 분들은 3천만 원 번 거죠. 그죠? 그냥 팔았다면. 자, 그러면 하루에 30%면 거래일수 200개를 곱해보세요. 600%가 돼요. 6000%가 되죠. 그죠? 그럼 은행이자 몇백 년 친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죠? 1%만 잡아도 6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 60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결국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은행은 오늘 1억을 맡겨서 내일 찾아도 100원이라도 줘요. 그죠? 100원이라도 줍니다. 수수료 떼고 뭐 위약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떼고 해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다? 원리도 모르고 눈대중으로 한다? 감으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제목이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상위 1%. 상위 1%만 수익을 내요. 주식판에서. 작년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장이 조금 올라와서. 근데 거의 5%가 본전 이상을 하고 95%가 잃어요. 돈을.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준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무슨 보험 상품 하나 뭐 이런 것들 계약할 때도 약관은 그래도 많이 보면서 주식은 아예 내용도 안 봐요. 재무제표도 물린 다음 보죠. 이런 게 바로 95%가 손실을 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자. 그죠?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딱 시작하는 부분에 특별한 계획 안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포트는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죠?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목 개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차별을 둘 것인가? 즉, 뭐, 우량주는 좀 더 비중을 넣고 조금 위험성이 높은 건 줄이고 이런 걸 줄 것인가? 자, 하루에 60%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점상이 갔어요. 시작 시가에. 그리고 종가 하한가 가면 마이너스 60% 되죠. 그죠? 이렇게 하루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품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준비를.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저도 상하한가 시절에 쌍용 자동차를 하한가에 매수한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15%에. 왜냐면 그때 마힌드라 인수할 때요. 언제지? 그때가 2010년도인가 12년도인가 뭐 그 사이인데 그때 하한가를 갔어요. 갑자기. 근데 뭐 베팅할 만했어요. 왜냐면 마힌드라가 산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근데 불안한지 15%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저는 하한가 풀리는 거 보고 핫다. 요새는 핫다 못하죠. 마이너스 30이라. 핫다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마자 한 40분 만에 다시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때도 저도 물론 그랬죠. 아유, 더 많이 살 걸. 그러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풀리는 거지만 하한가에 샀다는 건. 어쨌든 30분인가 40분 만에 훅 사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 풀릴 것 같아서 다시 팔았어요. 그랬더니 쭉 또 빠지더라고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자, 주식은 호가에 뭐 후루룩 한번 올리면 몇 년치 은행이자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반면에 한 1분 만에 몇 년치 은행이자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자, 1년 365일 걸린 곱하기 한 3년치가 몇 초 만에도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움직이는 차트 보시면 유진 로봇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분봉 하나 길면 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이건 1%네요. 그죠? 1분 만에 1%가 올랐어요. 그 1년 이자를 1분에 본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요봉, 요 캔들은 마이너스 1.4, 2년치 이자가 1분 만에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죠? 어제 운 좋은 분들은 30%를 먹는 거고 오늘 그래 유진 로봇이구나 가는구나 시가부터 때려서 지금 구경하시는 분은 마이너스 5%, 한 0.8자무 86248 6년치 이자가 날아간 거죠.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죠? 자, 항상 모든 걸 다 꼼꼼히 챙길 수는 없어요. 그죠? 막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뭐 호가창도 잘 보고 차트도 잘 보고 분봉도 틱봉도 잘 보고 월봉도 잘 보고 긴 추세 짧은 추세 단기 추세 다 잘 보고 뭐 기업 분석의 신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있냐면요.
다방면에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모든 게 다 적용된다. 똑같은 패턴으로만 매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그래서 다양한 그런 멀티퍼포즈로 쓴 이유도 그런 거예요. 다양한 거를 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성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짧게 보시는 분 있고 뭐 길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마이너스 한 3%만 돼도 밤에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오르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대형주만 사야 안심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대형주 사면 그거 답답해서 뭐 하고 사냐, 주식은 개잡주 하는 거다, 그리고 막 잡주만 만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다, 잡스러운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느 게 잘 됐다 잘못된다를 떠나서 본인의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의 취향. 자기가 즐겁지 못하면, 자기가 안심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거에 자유스러워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만 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54페이지, 여기 제가 잘 쓰는 말 나오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다섯 번째 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리스크가 크면 돌아오는 것도 많아요. 반면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리스크가 적은 건 돌아오는 것도 적어요. 자,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니까 하이 리턴만 받자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리스크를 줄여서 작게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적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본인의 스타일에 위험을 더 추구하면 먹는 게 많을 것이고, 하지만 손실을 할 땐 손실이 클 것이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일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점, 적정점을 찾으면 뭐예요? 수익도 괜찮고 근심도 덜 되고, 그죠? 리스크는 적고, 그렇게 되겠죠. 제가 말하는 정답, 주식 투자의 정답은 사실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의 취향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VIP방에서 리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제 취향을 따라가서 리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죠? 자, 여기 밑에, 중간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95%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 안 좋은 장에서, 이제 보통 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익을 못 내요. 왜냐하면 10개 잘 하다가도 습관이 잘못 들이면 단 한 개 실수를 하면 모든 걸 다 그리친다는 거죠. 10년 동안 매해 100%씩 먹으면 뭐예요? 그죠? 11년째, 나 너무 잘하는데 주식? 급등주 단타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 날릴 수 있어요. 며칠 만에. 그리고 잘못된 부실한 기업은 잘 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당연히. 변동성이 크고. 막 잡주로 막 상한가 한 2번 먹으면 취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빨리 뺐다 넣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안심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상장 폐지라도 하나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저도 필자인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봤어요. 제가 처음 상장 폐지 당한 게 삼보 컴퓨터예요. 그때도 제가 판단도 잘못했고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들어왔어요. 삼보 직원 정보 뭐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 전 뭐냐면, 저는 몰빵이 없어요. 그래 본 적도 없고, 분산 투자를 상당히 잘 해놨어요. 5%만 했어요. 삼보. 그때 얼마에 사기, 그래도 몇백이죠. 그렇다고 제가 5% 잃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빨리 이겨냈습니다. 잘 털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저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삼보에 몰빵을 했다면 교훈이고 뭐고 없죠. 주식 투자를 관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만큼 알아가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다. 왜?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준비를 이제 저랑 꼼꼼히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상위 1%가 가는 길, 저랑 함께 걸으실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습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만 추구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제 이 책을 완주하시고 제 강의를 완주하시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 95%, 손해라는 95%에 절대 끼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상위 1%에 들어가 봅시다. 이상으로 2장의 1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55페이지부터 2장의 2절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